사실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제 대책이 어떤 거였는지 분석을 해드릴 수도 있고 영향이 어떻게 될 건지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지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기회가 없지 않다. 어떤 지역이 반사이익을 받을지 낱낱이 하나하나 이제 단지 이름을 하나씩 짚어드리는 게 그래서 이제 자산 증식의 기회를 두 번은 놓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도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 요번 지역에서 왜 이 지역에 빠졌지라고 한 곳들이 한 5개 지역이 있어. 첫 번째가 이제 안양시 만안구고, 두 번째가 인천의 송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탄의 청계동, 네 번째가 부천의 중동, 다섯 번째가 구리의 교문동, 수택동, 인창동 이런 동들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주요한 단지들 15개를 내가 한번 리스트를 쫙 뽑았거든. 안양은 안양 더샵 프루지오, 동탄의 우포안, 송도의 더샵 파크 에비뉴, 그다음에 구리의 신명 아파트, 부천의 중동 센트럴파크 프루지오 이렇게 5개 단지인데 요거 말고도 더 작은 투자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지들까지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안양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안양에 이제 동안구가 묶였잖아. 근데 동안구랑 바로 붙어 있는 안양동의 안양역 역세권이랑 천이 흐르는 이 안양천 옆에 있는 단지들은 모두 주목을 해봐야 돼. 여기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곳이 안양역 프루지오 더샵 아파트야. 여기가 지금 2년 정도 된 이제 신축이거든. 근데 2,700세대 대단지인데 여기는 이제 바로 옆에 안양시 동안구의 비산동에 평촌 레미안 프루지오랑 경쟁을 하던 단지거든. 근데 오히려 이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인 평촌 레미안 프루지오보다 실거래가 더 비쌌어. 그런데도 여기는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았던 거지.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호재가 뭐냐면 경강선이라는 지하철이 이제 뚫리는데 여기가 판교랑 연결이 돼. 근데 판교는 많은 그 일자리가 있는 업무지구잖아. 그래서 일자리랑 연결되는 이제 노선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고 여기 역세권 아파트가 되는 거니까 큰 호재라고 할 수 있지. 여기 국평이 이제 12억에서 13억대야. 근데 갭은 6억 정도를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 평수를 낮추면 이제 25평은 10억대 정도로 접근이 가능한데 투자로 하시려면 5억대 정도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단지가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인데 너무나도 유명한 단지지. 왜냐면 4,000세대 이상의 메모지 단지고 가격이 약간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간 것 같아. 원래 이제 안양 프루지오 더샵 대비 한 15%에서 20% 정도 저렴했던 단지인데 지금은 안양역 프루지오 더샵이 너무 가격이 먼저 뛰어서 30%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했거든.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이어갈 것 같진 않고 이제 곧 갭을 메우면서 곧 따라갈 것 같아. 그래서 여기 34평 가격이 9억에서 10억대라서 전세 끼고 투자를 하시려면 한 5억대 정도 갭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25평 같은 경우는 7억, 8억이라서 전세를 낀 물건 같은 경우는 4억대, 주인이 안아주는 물건 같은 경우는 3억 후반부터 가능할 것 같아. 이것도 비싸다. 그러면은 안양역 프루지오 더샵 그 대장 아파트 위에 주공 뜨란체라는 아파트가 있거든. 이건 1호선 안양역 완전 역세권인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삼성 레미안 아파트보다 조금 더 인기가 많아. 레미안보다 뜨란체 주공 아파트가 인기가 더 많은 게 흔치 않잖아.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레미안보다 5년 정도 신축이고 바로 앞에 이제 경강선 개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평 같은 경우 34평 같은 경우는 레미안이 조금 더 구축이라 그런지 레미안은 2베이인데 이 주공 뜨란체 같은 경우는 3베이야. 그래서 조금 더 인기가 많아. 이 안양 주공 뜨란체 같은 경우는 가장 소형 평수가 20평이거든. 근데 전용 면적 45제곱미터인데 방이 2개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서 갭을 끼고 사놓으려면 1억 후반대 이제 갭을 끼고 사실 수도 있고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정부 대출을 활용해서 그냥 이제 매수해서 들어가셔도 좋은 단지지. 지금 말씀드린 단지 같은 경우는 판교 일자리랑 접근성이 이제 높아진다는 대형 호재도 있고 입지가 워낙 좋아서 걱정하지 않고 들어가셔도 되는 단지들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탄의 가장 유명한 단지가 이제 우포안이잖아. 우포안이 우남 퍼스트빌 아파트 그리고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 그다음에 한화 꿈의 그린 프레스티지 아파트 이 3개 아파트를 앞글자를 딴 거거든. 근데 34평 같은 경우 이제 12억에서 14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어. 근데 여기가 대장 입지인 이유가 GTX 바로 앞에 있고 이제 옆에 초등학교 있지, 중학교 있지, 센트럴파크 있지 이러다 보니까
이 세 개 단지가 가장 입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나 이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 팁은 어느 이제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에 뒤에 시범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그곳의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가장 좋은 입지에 가장 초창기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이거든. 이제 우포안이 그런 입지에 있는 거지. 여기 25평 같은 경우는 운암 퍼스트빌만 있는데 지금 시세가 10억 5천 정도 하고 갭은 한 6억 정도야. 그리고 이 우포안에 국평을 사시려면 12억에서 14억 정도의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투자로 접근하시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은 게 전세가 아직 낮아서 최소 7억대 갭은 필요하거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성비 단지로는 지금은 경기버스나 M버스가 오히려 강남역으로 출근하기가 좋아. 동탄역에서 강남역까지 거의 멈추지 않고 그냥 바로 직통으로 뚫리거든. 그래서 출근 시간에도 한 1시간 정도 잡으면 이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야. 이 경기버스나 M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을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번 보셨으면 하는 아파트가 동탄 센트럴 푸르지오야. 여기는 25평이 6.5억에서 8억 정도 하는데 지금 3억 중후반 갭으로 접근하실 수 있거든. 그리고 동탄 2기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 1기 신도시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동탄 인덕원선이 새로 뚫리는데, 이 동탄 인덕원선이 동탄역에 연결이 되거든. 근데 GTX-A는 지금 뚫리긴 했지만 반쪽짜리야. 왜냐면 삼성역이랑 아직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랑 크게 연관이 없는 상태거든. 근데 이 동탄 인덕원선이 GTX 동탄역이랑 뚫리고, 그 다음에 2030년이 돼서 삼성역에 GTX-A가 개통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GTX-A의 진가가 나올 거고, 그때서야 이제 실거주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거야. 근데 이 동탄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동탄역이랑 조금 멀었기 때문에 외면을 받아왔어. 그리고 연식도 좀 많아서 구축이었고, 근데 이 동탄 인도원선이 뚫림으로 인해서 이제 강남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는 거지. 그러면 가장 먼저 볼 단지는 한빛마을이고, 한빛마을 안에서도 난 동탄 아이파크 아파트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 여기가 바로 역세권이 되기도 하고 대장 단지를 맡고 있는 곳이거든. 25평 같은 경우가 7에서 8억대 정도 이제 매매가를 형성을 하고 있고, 갭으로 접근하시려면 4억대 갭으로 지금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 이제 동탄 다음은 인천의 송도야. 송도는 저번 컨텐츠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송도의 이제 키바잉 팩터는 인천대 입구역이거든. 인천대 입구역에 GTX-B가 이미 착공을 해서 확정이 된 호재인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송도의 약점으로 꼽혔던 프리미엄 상권도 다 인천대 입구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래서 사실 저번에는 퍼스트파크 14블럭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가장 진짜 대장은 더샵 파크 에비뉴라는 아파트야.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 더샵 파크 에비뉴는 더 신축이기도 하지만 인천대 입구역이랑 완전 붙어 있어서 이제 인천대 입구에 들어가 있는 모든 호재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단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평이 13억에서 14억, 상당히 가격이 좀 세지. 그리고 아직은 GTX가 뚫리지 않다 보니 전세가는 이제 높지 않아서 갭으로 하려면 이제 8억에서 9억대까지 드는 상황이야. 바로 옆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송도더샵 퍼스트파크 14블럭, 15블럭이 있는데 15블럭이 조금 더 인기가 많아. 34평 같은 경우에는 11억 초반에서 12억대 후반까지 이제 매물이 좀 형성이 돼 있는 상태고, 여길 갭으로 접근하시려면 6억대 정도는 필요해. 25평대 같은 경우는 7억 후반에서 8억 중반 정도 있는데 4억 후반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투자로 사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309만 말씀을 드렸는데 송도 센트럴파크 위쪽에 109도 좀 주목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거든. 여기에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라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퍼스트파크가 가지지 못한 송도 센트럴파크의 고층 뷰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리미엄, 이 뷰에 대한 프리미엄이 연식이든 주상복합이든 그런 단점을 다 커버를 하고 대체 불가능한 프리미엄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실거래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퍼스트파크 14, 15블럭보다 얘가 최고가가 더 높고, 지금 매매가도 절대 지지가 않아. 그래서 조금 더 구축이고 109에 있긴 하지만 여기도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고, 앞으로도 309 대비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송샘프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34평 가격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11억에서 12억대 똑같고, 갭도 이제 6억대로 그 준비를 하셔야 이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야. 여기가 조금 이제 너무 갭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송도 센트럴 푸르지오 바로 뒤에 이제 송도 자이 하버뷰 2단지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뷰는 없지만 학군이거든. 체드윅 국제학교도 있고, 이제 요 송도자이 하버뷰 2단지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신정 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 키우기 정말 좋고, 여기가 무엇보다 좀 웰메이드 단지라서 34평이 가장 작은 평수고 이제 대형 평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34평 같은 경우는 이제 8억 중반대부터 매물이 있거든. 갭은 투자를 하시려면 3억 후반에서 4억대 정도가 되는 상황이야. 이제 부천의 중동 신도시, 그러니까 1기 신도시 중에 하나지. 여기가 이제 7호선이랑 1호선 두 가지 이제 노선이 지금 지나는 상황이야. 근데 1호선보다는 7호선이 이제 강남으로 가다 보니까 강남 접근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는 상황이고, GTX-B가 지금 아까 착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천시청역 옆에 종합운동장역이 있거든. 요 종합운동장역으로 세 정거장이면 가는데, 여기가 GTX-B 정거장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중동 신도시에서 강남 접근성은 어느 정도 7호선을 타고 있었지만, 여의도로 가거나 특히 종로, 이제 광화문으로 가긴 정말 힘들었거든. 근데 GTX-B가 서울역으로 한 번에 가다 보니까 이 CBD랑 YBD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확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7호선이랑 가까운 단지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7호선 중에서도 이제 부천시청역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 이제 현대백화점도 있고, 이제 롯데백화점도 가깝고, 부천중앙공원역, 이런 인프라들이 다 여기 몰려 있거든. 그리고 학원가도 여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장단지인 중동 센트럴 푸르지오가 이제 요 근처에 있는 상황이고,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부천 중앙공원을 아무것도 가림 없이 이제 뷰를 확보할 수 있다는 프리미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국평 같은 경우는 가격이 12억에서 14억대, 갭은 역시 아까 송도나 안양의 대장이랑 비슷한 6억대 갭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야. 여기가 조금 비싸다라고 하시면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그리고 힐스테이트 중동, 이 두 단지가 들어오기 전에 대장 역할을 했던 레미안 부천 중동 아파트라는 곳이 있어. 신중동역이랑 가까운데, 여기 국평이 이제 9억에서 11억 정도 하고 있고, 주인이 전세 안아주는 물건으로 접근을 하면 3억대 중후반 갭 투자도 가능할 것 같아. 껴져 있는 물건을 잡아도 4억대 갭이면 이제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 요것도 좀 비싸다. 신혼부부를 위해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단지가 이제 은하마을인데, 이 은하마을은 은하주공 1단지, 2단지, 그 다음에 대우동부 아파트, 그 다음에 효성 쌍용 아파트, 이렇게 4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하게 돼. 그래서 약 4,000세대 정도의 신축 아파트로 이제 나올 계획이거든. 물론 계획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범 단지로 지정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호재인 거고, 입지 자체도 아까 얘기했던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이제 메리트들을 다 고스란히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단지야. 그 가장 큰 장점은 어쨌든 이제 가격인데, 소형 평수가 20평 방 2개가 갭 2억 후반에서 이제 3억 정도면 이제 가능한 상황이고, 신혼부부들이 이제 정부 대출 활용해서 들어오기도 괜찮은 아파트지. 그래서 이 아파트를 선택을 하실 땐 당장은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향후에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될 때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아니면 재건축을 노리고 중장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셨으면 하는 곳이 이제 구리야. 구리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제 강동이랑 하남이랑 바로 접해 있는 한강변에 있는 지역이지. 서울이나 다름없는 지역인데, 난 구리에 8호선이 들어오기 전과 후는 명확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 8호선이라는 이제 지하철역의 역세권 아파트의 가치가 잠실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내가 맨 처음에 부동산을 배울 때는 잠실이 난 강남의 배후주거지, 그러니까 배드타운이라고 배웠어.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달라졌지. 이제 시그니엘이라는 커다란 업무 빌딩이 들어왔고, 배민이나 이제 쿠팡 같은 기업들도 들어왔고, 삼성, SDS도 거기에 본사가 있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일단 들어온 상태에서 작은 이제 중견 기업들도 거기 오피스를 들어가서 이제는 어엿한 이제 중소형 업무 지구가 된 상황이야. 직주 근접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8호선이 이전에는 2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환승 중심의 지선이라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어엿한 하나의 업무지구랑 연결되는 지하철이라는 느낌이 되는 거고, 이 8호선 장자 호수공원역 주변의 아파트들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는데, 구리의 대장은 특이하게도 구축으로 나는 생각을 하거든. 이 신명 아파트인데 여기가 교문동이고, 무엇보다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한강뷰가 나온다라는 거지. 한강뷰도 그냥 한강뷰가 아니라 롯데타워가 보이는 한강뷰고, 입지를 보자면 바로 옆에 장자초등학교랑 장자중학교가 있어. 근데 이 장자중이나 장자초가 그냥 초중고가 아니라 구리에서도 꽤 알아주는 이제 명문 학군이다 보니까 이제 학군 프리미엄도 있는 거고, 바로 옆에 이제 호수공원도 있고, 정말 호수공원역이랑 붙어 있어. 바로 앞에 있는 단지고, 그러다 보니까
때 입지 프리미엄이 상당한 단지지. 그래서 바로 위 구리역 쪽에 이제 신축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절대 밀리지 않는 단지야. 여기가 34평이 10억 5천에서 이제 12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갭으로 접근하려면 5억 후반 정도의 이제 갭이 필요한 거고, 이 단지 말고 다른 이제 신축 단지를 보고 싶으시면 난 우선적으로 보셨으면 하는 단지가 이편한 세상 인창 어반포레. 이 단지도 지금 상당히 괜찮은 단지인데 장자 호수공원역 바로 다음 역이 구리역이야. 그래서 이 구리역에 붙어 있는 단지고 25평을 보시면 9억에서 10억 정도의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갭은 4억대 갭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어. 아까 신명 아파트보다 한 1억 정도 싼 갭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거지. 여기도 비싸다 그러면 장자 호수공원역 옆에 이제 신명 아파트 말고 대림 한숲 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끼고 있는 초중고 품화야.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역세권인 건 똑같은데 구리의 가장 큰 학원가가 이 대림 한숲 아파트 바로 옆에 있어. 그래서 25평 같은 경우는 6억에서 7억대고 3억대 갭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지. 오늘 이렇게 15개 정도의 내가 주목해 보셨으면 하는 단지를 말씀드렸는데, 특히 단지명을 찍은 이유는 다른 분들보다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먼저 이 단지들을 살펴보셔서 그 선점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찍게 됐어.